자, 지금부터 할 내용은 조금 색다른 내용입니다. 게시물 번호는 26번이에요. 게시물 번호는 26번이고, 지금부터 할 내용은 이제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됩니다. 여지껏 우리가 했던 과제물들은 CAD를 활용하는 방법, 도면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로 도면을 어떻게 그리느냐, 원론적인 방법이 좀 필요한데, KS에 보면 도면은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투상이요.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투상 하는 방법, 정투상의 개념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요, 아이고, 바로 얘요. 두 개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그림하고 아래 그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물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위에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크기의 물체가 내 앞에 있고 하나는 저 뒤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크기가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 맞습니까? 똑같은 물체가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 멀리 있어요. 그러면 다르게 보이겠죠. 왜 그런가요? 왜 똑같은 물체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물체인데 왜 크기가 다르게 보이죠? 그거는 소실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나요? 사람의 눈이 두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약간 삐딱하게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물체를 볼 때 소실점이 생겨나요. 즉 다시 말하면 점점 사라지는 점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건 물체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고, 소실점에 가까운 건 작게 보이는 거고 소실점과 멀리 있는 건 크게 보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투시라고 합니다. 투시. 이해되셨나요? 원근감 있게 바라보는 것, 이걸 투시라고 하고 영어로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이건 투시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투상입니다. 투상이라는 건 똑같이 바라보는 건데 여기서 뭐가 빠진 거냐면 원근감이 빠져버린 겁니다. 원근감을 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물체나 저 뒤에 있는 물체나 크기가 어때요?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가번의 그림은 투시를 표현한 거고 나번의 그림은 투상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요, 투상을 합니다. 투시를 하는 게 아니고 투상을 해요. 그래서 이 앞쪽에서 바라보면 이 앞쪽에 있는 벽면과 저 뒤쪽에 있는 벽면이 크기가 똑같게 그려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이쪽에서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 이 벽면과 저쪽 벽면의 크기가 똑같게 보이게 된단 말이죠. 이게 투상입니다. 투상은 원근법을 빼고 바라본 것, 그게 투상입니다. 자, 다시 보시죠. 자, 보이시나요? 가나, 다라 이렇게 있습니다. 라번 그림 보이시죠? 라번 그림은 어떤가요? 투시가 있죠. 소실점이 있죠. 근데 저렇게 소실점이 생겨나는 건 다 투시입니다. 근데 가나 다는 어떤가요? 소실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투상이에요. 가하고 나는 가운데가 들린 게, 좌우가 들린 게 똑같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각투상이라고 합니다. 등각, 같을 등자. 좌우가 같이 들렸다고 해서 등각투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답원은 어떤가요? 한쪽만 들렸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투상 또는 사축투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와 나는 영어로 하면 아이소메트릭이 됩니다.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고 답원은 엑소노메트릭이라고 합니다.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네, 넘어가죠. 투상이에요. 지금 투상하는 방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화살표가 바라보는 방향을 말해요. 그러면 사물을 이렇게 바라볼 때 가상의 면을 하나 그립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투상면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투상면과 모서리를 쭉 끌고 옵니다. 이렇게 쭉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려진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는 앞뒤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원근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자리에 있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선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 깊이감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몰라요. 깊이감을 모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면만 가지고는 깊이감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서 본 거나 위에서 본 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요. 위에서 본 것과 옆에서 본 것입니다. 똑같이 원근감을 빼고 투상면에다가 그려낸 거죠.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삼각형, 그러니까 사선으로 되어 있죠. 네,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죠. 아, 여기가 빗면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기가 빗면인데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빗면이구나. 요만큼이 빗면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정투상입니다. 자, 다른 것도 보실까요? 자, 정투상을 그리는데 앞에서 본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걸 정면이라고 해요. 앞에서 본 것 위에다가 평면을 그립니다. 평면이라 그래요. 위에서 본 것. 그럼 오른쪽에서 본 거는요? 우측면이라 그러겠죠. 자, 근데 그릴 때 이렇게 위치가 틀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위치가 틀어지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크기가 달라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똑같은 크기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로 그려져야만 됩니다. 내가 임의대로 여기는 크고 여긴 작고 이러면 투상이 틀어져 버린 거죠. 아예 다른 물체가 돼버린 겁니다. 똑같게 그리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투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건 넘어가고 자, 화면을 좀 보시죠. 좀 시간을 드릴게요. 조금 천천히 보세요. 저게 지금 정투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으로 봐야 이해가 조금 더 빠르죠. 그죠? 앞에서 본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면이요. 위에서 본 건 평면이요. 오른쪽에서 바라본 건 우측면. 왼쪽에서 바라본 건 좌측면. 밑에서 바라본 건요? 배면. 아니, 저면. 아래 저자를 써가지고 저면. 그럼 뒤에서 바라본 건요? 배면이라고 합니다. 배면. 이해되셨나요? 자, 제가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배면 뛰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얼마였지? 80인가 1m를 뛰었던 것 같아요. 배면 뛰기로. 기억이 이제 흐릿한데, 요즘 이제 그 높이 뛰기 이제 메달이 나왔죠, 우리나라도. 근데 그 선수가 배면 뛰기 하는 게 어떻게 뛰나요? 그 높이 뛰기 크로스바를 등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자세는 배면 뛰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 이렇게 등으로 넘는데 배면 뛰기라 그래서 왜 배면이지? 배는 이 앞쪽이 배면인데? 처음에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 배면이라는 게, 이 배자가 등배자예요. 등배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게 등면이란 뜻이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네, 등배자입니다. 등배자. 아래 저자, 등배자. 그래서 밑에서 바라본 건 저면, 뒤에서 바라본 건 배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정면, 평면, 좌우측면, 저면, 그 다음에 뒤에서 바라보면 배면. 총 6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총 6개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6개를 다 안 그려도 돼요. 6개는 너무 많아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3개만 그려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좌측을 그릴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저면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면 그리는 일은 많지 않아요. 좌측면은 종종 그려요. 정투상 이해되셨나요? 이걸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정투상을 잘하는 사람이 설계를 잘해요. 정투상 못하면 설계를 못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내 정투상만 했어요. 하루에 6시간씩 했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설계 시간이었거든요. 6시간 내내 정투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방학에 이제 특강을 해요. 방특을 해요. 하루 종일 해요. 정투상을. 이갈릴 만큼 많이 했어요. 대학 갔는데 이제 인문계 출신 애들이 들어와요. 정투상 못하니까 당연히 실업기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잘해요. 실무 나갔어요. 근데 그게 베이스가 무시가 못하는 게 정투상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인문계 출신 애들은 정투상 연습을 조금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실력 차이가 나요. 뭘 주든 간에 다 이해를 하니까, 설계가 아 이건 이거구나 라고 이해하니까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심지어 저는 기계과를 나왔단 말이에요. 기계과에 금형설계를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일하는데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야, 넌 뭔데 설계를 이렇게 잘해? 설계 전공인데요. 그냥 나랑 인테리어 좀 하자. 저 인테리어 이 설계를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왜냐면 투상이 되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배운 거예요. 현장 쫓아다니면서 이게 뭐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현장 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자격증 공부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투상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계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럼 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26번 게시물에 얘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를 보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얘를 보고 이렇게 풀어서 그려야 돼요. 이 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돼요. 자, 보시죠. 먼저 얘를 그릴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그리는지 잘 보세요. 크기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30,
여기는 20, 여기는 10입니다. 크기 이해되셨나요? 뭐 어렵지 않죠? 3, 2, 1. 자, 각도는 45도입니다. 각도는 45도고 X라인. 자, 원점 0도, 45도, 90도.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사선을 트림으로 지웁니다. 자, 바라보는 방향이 여기입니다. 이면이 정면이에요. 크기가 얼마인가요? 30에 20이죠. 네,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정면이에요. 이렇게 열십자를 그렸잖아요. 정면의 제일 우측 상단점이 여기에요. 옵셋 30, 옵셋 20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가 30이고 20인 사각형 정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트림으로 나머지 선들을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은요, 여기가 정면이에요. 그럼 평면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적당히, 이 간격은 적당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적당히, 말 그대로 적당히.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기가 왜 적당히가 되냐면 저기다 치수 기입을 해야 되거든요. 복잡하면 좀 많이 띄우는 거고, 단순하면 작게 띄우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부터 라인을 그리는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쭉 그리세요. 쭉 수평선을 그리다가 45도 사선을 만나면 수직으로 내려긋습니다. 이렇게요. 45도 특징이 똑같아요.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제가 띄웠는데 여기도 똑같은 값이 떨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값이 같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30도나 60도를 썼다면 이게 안 돼요. 45도만 돼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저기다 컴퍼스로 돌려서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45도 사선을 그려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면의 값이 여기가 얼마예요? 10mm죠. 옵셋 10mm 이렇게. 자, 하나를 여기까지 연장시켜 주시면 돼요. 하나만 연장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바깥쪽은 이제 안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렛으로 이렇게 딱 끊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필요가 없단 말이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정면, 우측면, 평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